안녕하세요. 최근에 마음이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내가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나 혼자 두고 가지 말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나 힘들어하던 아내를 보면 차라리 빨리 끝나는 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아내가 천국을 가고 저 혼자가 되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쓸쓸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한동안 회사도 잘 안 나가고 술에 취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배가 고프다며 깨우는 딸을 보았습니다. 항상 취해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맨정신으로 제 딸을 보는데 많이 야위고 버증도 피어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음식을 해서 딸에게 먹이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 딸을 잘 챙길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에 야근까지 있다 보니 어린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주변 가족들에게 딸을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딸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클 때까지 부탁하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요리학원을 등록하였습니다. 제 딸에게 건강한 밥을 해주고 싶었고 또한 열심히 배워서 식당을 창업할 목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 맛도 제법 나고 딸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남자 혼자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맛있는 밥이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알지만 딸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보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었지만 다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식당을 창업해서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손님은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단골도 생기고 식당 일도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경험이 없던 저는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도 걱정이 되었고 늘어나는 일들을 대충 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제가 식당으로 놀려왔습니다. 딸도 볼 겸 밥도 먹을 겸 왔지만 생각보다 바쁜 식당을 보면서 일을 거들기 시작했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처제는 정직원이 되어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딸하고도 모르는 사이도 아니다 보니 중간중간 은행 업무나 급하게 시장에 재료를 사는 경우에도 딸을 처제가 봐주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의 죽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가끔씩 엄마는 천국에서 언제 오냐며 때를 피워도 엄마와 비슷한 처제가 있다 보니 딸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처제에게 더 매달렸고 가끔씩은 퇴근하고 나서 처갓집으로 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딸이랑 같이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의 여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처제가 딸에게 제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처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처제도 딸을 볼 때면 언니 즉 제 아내 생각도 많이 나고 이렇게 이쁜 딸을 두고 가는 언니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딸이 자기를 친엄마인 것처럼 의지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제는 시집가기 전까지만 엄마처럼 제 딸을 키워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엄마의 역할을 다해서 딸을 돌봐주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로 딸은 제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가끔씩은 쉬야를 하는 등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같이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처제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불안해하는 딸도 더 감싸주고 어느 정도 불안해하는 증세도 호전이 되면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이집에도 보내면서 친구도 사귀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배우고 언젠가는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것이 좋지 않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제가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홍기찬 처제를 저희 집에서 살면서 아무리 제 딸이지만 육아를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딸의 입장만 생각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너무나도 고마운 제안이지만 괜찮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라는 처제의 말에 마음만이라도 충분히 너무 고맙다면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날 그 대화를 나눈 뒤부터 매우 복잡했습니다. 아빠로서는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하지만 최고의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크면 초경도 할 텐데 과연 제가 혼자서 아내의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처제가 제 딸 옆에서 함께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혼자서 키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혼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처제에게 원하면 식당 일은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되고 딸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키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 말을 못 들었다는 듯이 처제는 점점 더 딸의 방에서 자고 가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딸의 옆방으로 이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친하게 같이 놀러도 다니고 허물없이 지내는 가족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제 딸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처제와 교제를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언젠가 제가 혹시라도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제 딸에게 처제만큼이나 잘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은 늦게까지 회식 손님들은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처제와 딸이 둘이서 목욕을 했는지 둘 다 머리 수건으로 감싸놓고서는 같이 안고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던지 저도 그 옆에서 같이 자면서 진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직 처제에게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저의 미묘한 행동 변화를 느낀 것인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인지 처제가 그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뭐랄까? 처제가 아닌 여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평소처럼 옷도 화장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처제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을 하고 만남을 가져보자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괜히 말했다가 처제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저희 집에서 나간다면 딸에게 다시 큰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다가도 딸 걱정이 앞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4살 연하로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성숙하고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후로 고아원에 몇 년간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혼자고 고아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일찍 철이 들고 성숙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아내를 입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입양하신 그분들이 지금의 장인, 장모님이십니다. 생부 생모는 아니지만 아내를 친자식만큼이나 사랑하시고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한 명이 있는데 처형도 입양한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처형은 서로 많이 공감도 하고 의지도 하고 입양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아픈 기억을 가진 아내이기에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 아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인, 장모님, 처형에게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처갓집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냉랭합니다. 아내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처형과 아내의 의견 차이로 무언가 문제 또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벌써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이번에는 오래가는 것 같고 아무튼 평소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처형에게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가족 문제이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제법 오랜 시간 다투고 있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처형을 만났습니다. 간단히 반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처형이 요번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지만 자기들의 문제라며 말해줘도 딱히 도와주기고 해결해주기도 힘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몇 번 더 물어보고 말을 꺼냈지만 처형은 거절하였고 그냥 편하게 술이나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처형은 오랜만에 남자랑 술을 마시니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만취하셔도 안전하게 처갓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취하고 실수해도 눈 감아달라면서 처형은 술을 더 시켜서 마셨습니다. 슬슬 취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시간도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갔기에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붙잡고 있는데 저희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아내와 같이 한 잔 더 하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처형을 만난 것이기에 같이 들어가면 화를 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화해를 한다면 혼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안주를 더 사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교대 근무 중이었고 7시쯤 집에 도착할 테니 그냥 자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술을 더 마신다면 이야기가 되겠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만난 것 때문에 화가 더 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일단 사온 것들을 정리하고 처형은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침대 가서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자기 안 취했다면서 아내 올 때까지 술을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면 아내가 올 시간이고 토요일이기도 해서 그냥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마신 술에 씻고 나와서 편한 옷까지 입고 있으니 너무 졸리고 눕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못 마시겠다면서 소파에 그냥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처형이 자기도 졸린다면서
좁은 소파에 비집고 올라와서 같이 눕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가서 편하게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부부 침대에서 자는 것은 실례라고 저보고 들어가서 자면 처형이 소파에서 잔다고 하길래 이불과 베개를 챙겨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의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처형이 소파가 너무 불편하다며 침대에서 자도 되냐고 묻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냥 다시 잤습니다. 정말 다시 거실 소파로 나갈 정신도 없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는데 무언가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더니 처형은 이미 다 벗고 있었고 저도 거의 다 벗은 상태였고 그렇게 제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장을 계속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벌떡 일어났더니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말라면서 너무 좋았다며 자주 만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 입장이었어도 오해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고 침대 주변에는 옷들이 다 벗어져 있고 성인 남녀는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오해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오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형한테도 이러려고 자기 남편을 불려내냐고 아직도 이러고 사냐면서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처형은 씩 웃으면서 셀카 사진을 들을 아내에게 보내주면서 즐거웠다며 잘 놀다 간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나간 후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와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홈 CCTV를 다 보았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도 다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장면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처형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절대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처형과 요즘 사이가 안 좋은지 말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다 알려줄 순 없지만 처형은 입양된 후에 아내가 입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형이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장인의 친구 딸이었던 아내가 입양이 돼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아내에게 특히나 장인 어른께서 더 이뻐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모님 없을 때 처형이 많이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 일부를 처형과 아내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처형이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처형이 좀 더 가지고 간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고아였던 우리들은 먹어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것만으로 충분한데 재산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더 받기를 원했고 결국 아내가 적게 가지고 가는 대신 처형을 더 챙겨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공평하게 반반 가져가라고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처형의 욕심과 불만은 끝이 없었고 결국 아내의 몫의 일부를 더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장모님께서 처형 몰래 아내에게 남은 재산 전부를 나누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재산 중에는 원래 아내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아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형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집안이 난리가 났고 현재는 처가 집에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참다 참다 폭발을 해서 처형을 가족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신 장모님이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면서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간단하게 말해주는 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알려준다고만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처형이 나갔고 부모님도 걱정이 되면 처갓집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좋으니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집 사건은 장모님도 알게 되셨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도 주셨습니다. 요번 주말에 찾아뵙고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신없는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아내에게 발로 걷어차이며 이혼 요구를 받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욕을 왕창 먹을 각오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와는 나이차가 무려 8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 한 철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는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내와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을 하였지만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장모님이십니다.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린 저보다 고작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이 짧은 치마에 짝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대화를 오고 갔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저나 처남 댁은 별말 없이 암묵적 동의만 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분의 겉모습과 달리는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새엄마, 새 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 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시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께서 1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고 장인어른이 계실 때에도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시간에 나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계셨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쐬려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맞사위였던 저는 그전에도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곤 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장모님께도 더 잘하고 처갓집에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사서 처갓집에 들렸습니다.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을 안 한지 사람을 안 만난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의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자주자주 놀려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2,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 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부탁부터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처남에게도 알렸습니다. 처남도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했다며 시간 될 때 처갓집에 놀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도, 전구, 벽지 보수, 문고리 등등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고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많이 늦었고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졌고 상무님 집으로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한두 잔 거들면서 장모님 말씀을 들었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뜨거운 느껴졌고 장모님께서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셨고 그렇게 첫 번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며 그날 몇 번이 관계를 더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돼서 서둘려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을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었고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뒤탈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지만 또 오셨습니다. 결국 처갓집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 쳐들어왔고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둘을 띄워놓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웠고 그 와중에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꼬시고 관계를 가진 거라며 자기는 오랜만에 남자 맛도 보고 좋았다며 아내 보고 남편 관리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아내는 저를 죽도록 때렸고 이혼하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2주 되었습니다. 한 번이 실수해서 멈추지 못한 점, 계속되는 만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만남을 가진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 저버린 점 등 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3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 친구들은 하나 둘씩 결혼을 하였고 그때마다 같이 가던 멤버들이 점점 줄어서 여자친구 한 명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유치원부터 알고 지냈던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날도 같이 결혼식을 갔다가 나와서는 제 집에서 둘이서 술을 한잔하였습니다. 다들 시집장가 가서 이제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우리 둘만 솔로로 살고 있으면 우리 둘이 결혼해서 서로 데리고 살아주자고 했었던 약속이 생각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결혼 잔소리 들으며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둘 다 아무도 안 데리고 갈 것 같으니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나이랑 남자 나이랑 다르냐고 말하는 제 말에 똑같다면서 자기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하길래 집에 거울도 없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셨고 만취해서 자다가 다음날 여자친구는 집에 갔습니다. 물론 밤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하실 정도로 거의 남매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얼마 후 결혼했던 친구의 뒤풀이 모임이 있었고 그날따라 유독 게임에 지면서 저와 그 여자친구랑 술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 취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2차까지는 데리고 다녔지만 짐이 된다며 저희를 모텔로 넣어놓고 갔습니다. 그들 말로는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었기에 같은 방에 넣어놓고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모텔에서 어찌어찌하다가 맥주를 사와서 둘이 더 술을 마셨고 그 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저희는 잠자리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 눈 맞으면 또 잠자리하고 끝나면 술 마시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퇴실 알람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 둘은 잠에서 깼습니다. 엄청난 숙취와 함께 둘 다 홀딱 벗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있었던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여자친구도 얼추 기억이 다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나와서 간단히 해장을 하고 헤어지려고 하였지만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못 가겠다며 근처인 제 집으로 같이 왔습니다. 좀만 자다가 간다는 것이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술을 마셨으니 저와 이틀 밤이나 보내고 간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또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겨서 둘이서 똑같은 사고를 또 쳤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나가면서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각자 몸 풀었다고 생각하자면서 각자 잊어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연락도 없고 보지도 못했지만 각자 회사 일로 바쁘다 보면 한참 만에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밥이나 먹자길래 나갔더니 그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뒤풀이 날 저와 그런 시간을 보낸 후로 생리도 안 하고 몸도 안 좋아서 확인해서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사고 친 날 전후 몇 개월이 넘게 남자를 만난 적이 없기에 제가 애 아빠로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로 데리고 살자며 농담으로 주고받기도 했고 또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수위가 높은 장난도 서슴없이 치던 사이라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니라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같이 산부인과를 다녀와서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임신 예상일도 사고 친 날과 비슷했고 이런 걸로 저에게 거짓말을 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아이가 생겼고 결혼해서 잘 키우고 잘 지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날의 사고는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해줄까 하다가 그래도 너의 아이이기도 하기에 알려만 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낳아서 잘 키울 거니까 잊고 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말다툼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식당 개업식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술잔에 그 여자친구도 마시려고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다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는 그 여자친구와 언쟁이 오고 갔고 친구들은 위아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차를 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잊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다가 아기가 생긴 것은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왔고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서로에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기가 찾아온 것도 단순히 불장난으로 생긴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하였습니다. 듣지도 않는 척 고개를 돌리고 차 안에 있더니 도착을 하니까 자기 집에 같이 안 들어갈 거냐면서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날 그렇게 서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결혼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결혼 청첩장을 주는 날에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놀라고 또 그 결혼의 신랑 신부가 저희라는 것에 놀라고 게다가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에 다들 멘탈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축의금을 누구한테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시끌시끌하였고 그렇게 정신없이 저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그 아이는 3살 공주님이 되었고 아내가 된 여자친구 뱃속에는 둘째가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고 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며 그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낸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6년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유독 힘이 좋았던 남편이었지만 장거리 주말 연애를 하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서 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결혼 4년 차까지는 주말 부부로 지냈기에 남편의 힘과 요구가 가끔은 부담스럽고 힘들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이런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고민이라고 말을 하면 복이 겨워서 그런다는 둥, 아직 결혼 초라서 그런다는 둥, 행복한 소리 그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남편 이야기 들어보니 제 상황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작년부터였습니다. 제가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 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합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매일매일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제대로 된 신혼생활하는 것 같다며 좋아하였고, 저 역시도 나름 기쁘고 설렜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것도 자기 전에 사랑을 나누고 자다가도 사랑을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같이 지내는 것이니 힘들긴 하였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의 힘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가끔 술이라고 먹고 오는 날에는 밤새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회사 생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삶조차도 방해받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 나누는 횟수를 줄이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자기는 남들과 다르다면서 그럴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를 하였고 친구들에게 꺼내보았지만 특히나 남편의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남편이 조금만 더 늙으면 알아서 줄어들 테니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라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명절에 민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명절이기에 시댁을 갔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명절이라서 음식도 만들고 바쁘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명절에 모이면 남자 여자 나누어서 따로 자기에 낮에 몸은 힘들어도 밤에는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배탈이 났는지 새벽에 계속 화장실에 다녀왔고 그러다 물을 마시려 나온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돌변하였습니다. 이때가 기회라는 표정을 지으며 제 상황을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 뒤로 가서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배도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요리하고 일하다 보니 몸도 너무 힘들다고 하였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후였습니다. 제 의사와 관계없이 시댁 마당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격한 움직임에 갑자기 저희 차에 경보기 울기 시작했고 곧이어 다른 가족들의 차 경보기도 전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다 나오면서 그 민망한 상황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조카들에게도 걸렸습니다.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이미 배탈이 난 저는 너무나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아무리 신혼이어도 아무리 남편의 요구를 하였어도 명절에 시부모님들과 형제들은 물론이고 조카들까지 있는데 내가 말렸어야 되었다면서 저를 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창피하였지만 혼나는 그 순간에는 배가 너무 아파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나는 도중에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 후로 한참 동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넘쳐나는 힘 때문에 평생 잊고 싶은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칠 전 밤에 마당에서 다 못한 사랑을 마저 나누자며 저에게 손을 대었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겁을 하면서 다른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 정도 망신을 주었으면 미안해할 줄도 알고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성도 없고 욕구대로만 움직이는 짐승이냐고 그랬습니다. 당분간은 하고 싶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방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조용하다가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이불 및 제가 필요한 짐들은 챙겨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방문도 잠그고 잠을 잤습니다. 자는 꿈속에도 시댁마당 일이 자꾸 나와서 밤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집에 없었고 어제 나간 이후로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보지 않으니 그나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다음 주 연차를 내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주말에 저희 부모님 집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냥 저 먼저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남편이 오면 남편 차를 타고 같이 올라갈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온 저를 보면서 놀란 부모님은 별일이 없냐고 물으셨고 회사 휴가라서 저만 먼저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말에 내려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주말에 저희 집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혼자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저를 보며 끝까지 별일 없냐고 친정엄마는 걱정이 한가득이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며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안 왔냐고 묻자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에 따라 들어가서 또 물으면서 따졌더니 마누라가 집을 나갔는데 명절이라고 처갓집을 어떻게 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남긴 쪽지 못 보았냐고 물었더니 못 봤다면서 다음 주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문 닫고 나가달라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분간만 사랑 나누기를 피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시 못할 것 같다면서 절대 남편과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였고 남편도 더 이상 저와 사랑 나누기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을 거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각자 각방도 쓰고 하는데 뭐 하려 같이 사냐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서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가져다 주면서 이제 이혼할 것이니 각자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너는 나랑 그거 하려고 결혼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냉전으로 지낸 지 1년이나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 지 3개월 될 때까지는 빨리 작성해서 달라고 재촉하더니 이제는 포기했는지 이혼 서류 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부부들처럼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있는 이후로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랑 나누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주말에 같이 집에 있어도 밥 한 번 먹지 않았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도 각자 것은 각자 하고 있지만 가끔 빨래통에 있는 남편 옷을 보면 평소와 다르게 더 패션에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만나는 여자도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홧김에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남편이 있는 거실에서 들으란 듯이 지나가며 내연남과 통화도 해보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남편과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는 거겠죠?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되었고, 2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2살이기도 하고 시댁에서 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둘째를 도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임신을 하였고, 얼마 전 성별도 확인하였는데 아들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임신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행복하게만 지내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 동창회에 갔던 생각이 불현듯이 나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래간만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동창회 가기 전날 밤에 가임기이기도 하고 남편이 동창회 잘 다녀오라며 새 옷과 용돈도 챙겨주었기에 둘째 준비 및 감사한 마음을 담아 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다 보니 피곤이 제법 쌓였지만 신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집에 짐을 두고 점심때부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낮부터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한 술과 피로 때문에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친구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 동창하고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 및 내 상태를 보아하니 이미 큰 실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남자 동창의 뺨을 때리며 유부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었지만 남자 동창은 오히려 제 뺨을 때리며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부터 외롭다며 제가 남자 동창에게 매달리고 기대며 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침대 위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요즘에 미투니 뭐니 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길래 찍은 영상이라면서 상호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고 혹시라고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찍어둔 것인데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 절대 지우면 안 될 것 같다면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말을 바꾸면 본인만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피임 관련하여 물어보니 피임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리 사이로 흐르는 느낌이 들었고 재차 물었지만 절대 자기 것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나와서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주말에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내려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같이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은 찝찝한 기분이 계속되었지만 남자 동창이 제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상이 세상 밖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약속을 하였고 시간이 적당히 지나면서 알아서 지우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 못한 것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때도 제가 두 남편인지 한참 지나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는데 요번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끔씩 생리를 거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임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것도 동창회 다녀온 지 한참 지나서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아기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별다른 걱정 없이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친구랑 통화 중에 남자 동창과 외박을 하고 사고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창회 날 잘 들어갔냐는 말과 함께 그 남자 동창한테 그렇게 매달리던데 별다른 사고 없었냐고 묻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당황을 하면서 말을 더듬자 친구는 역시 사고가 있었다면서 놀리는데 제가 아이의 임신 주수를 따져보니 동창회가 있던 주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남편과 남자 동창하고 시간을 보냈으니 도대체 누구 아이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자 동창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피임 정말 잘했냐고 묻자 또 그러냐면서 절대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밤에 몇 번이나 불편하다면서 피임 도구를 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떡하냐고 남자 동창에게 화를 내었지만 제가 그날 침대에서 본 영상 안에 다 있는 내용이고 영상도 다 보았으면서 말을 안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억지냐고 역으로 저한테 따졌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형을 물어보았고 그나마 다행인 건지 남편과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아직도 태어나려면 멀었는데도 시아버지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시어머니는 아기 오시며 용품 등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서너일에 한 번씩 전화도 주시면서 안부와 먹고 싶은 것 없냐면서 지극정성이신 때 함부로 지울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남편에게라도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나 고민도 해보았지만 제가 남편이라도 절대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창회 가서 다른 남자와 외박 및 사고를 치고 온 아내, 그리고 임신까지 한 아내, 임신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남편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아내를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고가 있던 날 밤에 어떻게 남자 동창과 같이 숙소에 들어갔는지, 남자 동창에게 제가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었는지 등 그 어떤 것도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어떠한 안 좋은 약에 의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은 아닌 건지 또는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벌어진 사고는 아닌 건지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동창에게 그러한 영상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허락해주는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좋은 약 때문에 당한 사고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남자 동창에게 조심스럽게 돌려서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마음대로 하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남자 동창은 그날 침대에서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제가 유부녀인 것도 딸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상호 협의하에 벌어진 일이기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렇게 신고를 해서 일을 크게 벌리면 남자 동창은 꼭 무고죄로 저를 역고소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남편과 가족들이 모르게 잘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자 동창 말대로 절대 자기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그냥 지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유리하게 잘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네요.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올해 초에 3개월 정도 인턴을 하였지만 정직원이 되지 못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 및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에 학원에 갔다가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깃집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나름 맛집이어서 손님도 많고 매장도 큰 고깃집이어서 정신도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사장님도 쳐다보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계속하였지만 더 크고 정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고등학교 여자 동창들이 고기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눈빛만 주고 받다가
사장님 몰래 음료수 서비스를 몇 병 가져다 주면서 동창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여러 수다가 이어졌고 도저히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일이 끝나니까 근처에서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퇴근을 하고 근처 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근황 토크는 이어졌고 제가 현재 상황도 솔직하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동창들이지만 여자 동창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유독 한 친구만 일찍 결혼을 해서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살 된 아들도 한 명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도 취업하기 힘들었다면서 조금만 고생하면 곧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 역시도 고맙다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먹고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보자면서 인사를 하는데 결혼을 했다는 여자친구가 저한테 몰래 쪽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쪽지를 보았는데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친구들이 다 가면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쪽지를 늦게 봐서 다시 돌아오느라 늦었다고 하면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조용한 데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면서 말 꺼냈고 사실 이미 술도 마신 상태라 딱히 카페에서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주문한 술이 나오고 한 잔 따라주며 마시자고 하였더니 갑자기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꽃다운 나이에 일찍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일단 휴지를 주면서 그만 울라고 하였지만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녀 옆에 앉아서 안아주었습니다. 안고 나서도 한참을 더 울더니 급하게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다짜고짜 제 집으로 가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만 재워달라며 주사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좁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면서 결혼한 유부녀가 집으로 가야 된다며 택시를 태워준다고 하였더니 곧 죽어도 저희 집에 가겠다면서 잡은 택시에 저를 태운 후에 빨리 저희 집 주소를 대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빨리 가자면서 재촉하셨고 결국 저희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택시 안에서 아까 같이 마셨던 여자 동창들에게 다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안 받거나 알아서 집에 잘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 들어온 그녀는 여기저기 뒤적뒤적 살피면서 빨래는 빨래통에 넣으라고 잔소리하면서 정리하고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하라면서 설거지하고 냉장고랑 부엌을 뒤지더니 간단한 안주와 함께 술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터라 실컷 먹고 놀다가 가라고 하면서 저도 포기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죠. 새벽 2시까지는 마셨던 기억은 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녀와 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태나 그녀의 상태나 제 방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밤새는 사고를 친 것이 맞았습니다. 제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녀도 일어났고 잠시 당황을 하다가는 저를 안으며 일단 더 자자면서 저를 눕혔습니다. 저도 숙취도 있었고 주말 아침이기에 그냥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그녀가 저의 소중한 친구를 살살 약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면서 뒤돌아 누웠지만 그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에 거침없이 반격을 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전투가 끝나고 나니 오후 5시쯤 되었고 배도 고프고 해장도 해야 돼서 해장국을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녀에게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집에 가라고 하였더니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갈 데가 없다면서 며칠만 더 신세를 지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일이면 아침부터 학원, 도서관,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였더니 괜찮다면서 사고도 안 치고 집안일 하면서 얌전히 집에 있겠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들어주었습니다. 뭐 사실 지난 전투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기에 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것 같았지만 받지도 않고 수신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토라면서 또 술을 먹자면서 장을 봐왔고 그렇게 집에서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완전 오른 그녀는 제 옷장에 있는 속옷을 들고 자기 사진을 찍더니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남자 집에 있다면서 오늘도 안 들어갈 거라고 문자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 불이 나게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녀에게 따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라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약 일주일 정도 제 집에 있으면서 술도 먹고 전투도 하면서 지내다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 한동안은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기에 그냥 그렇게 연락이 끊어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각종 광고에 리서치까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습니다. 그 번호도 휴대폰 번호라도 안 받습니다. 공부에도 방해도 되고 거의 99% 확률도 쓸데없는 전화이니까요. 모르는 번호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제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리도 없고 고3 수험생 동생이 왔을 리도 없는데 도대체 뭔가 하는 걱정 반 긴장 반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잔뜩 화가 난 그녀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며 쏘아붙이는데 한 번도 너한테 전화 온 적이 없었다고 하자 제 핸드폰의 수신 목록을 보여주면서 여기 전화 와 있었는데 왜 안 받았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광고 등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고 하였더니 그래도 여러 번 전화를 걸면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온갖 성질을 내는데 미안하다며 화 좀 풀고 진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 나왔냐고 물었더니 너무 전화를 안 받고 도저히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고깃집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화하면 잘 받으라고 하면서 진하게 키스를 하더니 급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번호로 자주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였습니다.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녀가 유부녀이기에 더 이상 전투나 특별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나름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일 낮에 와서 밥 먹고 가라며 안 오면 도시락 싸들고 제가 있는 도서관으로 온다고 하길래 몇 번 그녀 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마다 전투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집으로 부르는 횟수가 많아졌고, 이젠 심지어 밤에도 부릅니다. 남편이 야간 근무라서 오전 10시는 돼야 온다면서 아르바이트 마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도 몇 번 갔습니다. 갔다가 남편이 올 때쯤 되면서 부랴부랴 그 집에서 나올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나는 현타도 오고 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저도 미쳤는지 자꾸만 그녀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남편에게 걸려서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 집에 그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녀 생각이 납니다. 안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